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며 화병이 생긴다고들 하죠. 그래서 오늘 건강백세스는 대구 한의사회 건강홍보위원 송창수 원장님께 특히 주부님들이 많이 겪고 있는 화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화병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 남성질환, 여성질환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네. 아기를 낳는다, 못 네. 낳는다, 또 수유를 한다, 네. 또 외관적으로 꼬추가 있다든가 잠재가 있다든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남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남자와 여자는 유별스럽게 네. 저 타고난 그 기질이 네. 성정이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림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 놓은데 남자는 보통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우리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근육형이라든가 네. 이게 이 남자를 의미하지요. 네. 그리고 여자는 대개 엉덩이가 크고 목이 가늘고 길고 예. 삼각형 안정된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이 여자의 외관상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성은 실제적으로 남자는 대표적으로 성기능을 하나 보더라도 남자는 이렇게 기운이 처져 있습니다. 즉 고환이 처져 있는 상이 바로 이런 상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겉모습은 삼각형,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기가 상승되는 모양, 즉 양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네. 그 속성은 이렇게 하강하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여자는 모양은 안정되어 있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기운이 상승하는 그런 기운, 실제적으로 여성의 자궁과 유방을 보게 되게 되면은 기운이 상승해요. 밑에서 풍선을 불어 올린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자와 남자의 속성이므로 실제 여자는 이 기운이 상충하는 기운이 많아서 열병이 많고 즉 화병이 많고 남자는 하강하는 기운이 많아서 주로 설사병이라든가 기무력감,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보신탕이라든가 인삼 이런 걸 주 약재로 쓰는 게 여자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주역에서 남자는 이게 산이라 그래요. 이 주역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놓게 되면은 이걸 산이라 그러고 꾀로는 이 간깨라 그러는데 이거는 밑에 음이 두 개가 있고 위에 양이 하나가 있는 그런 게 바로 산을 의미합니다. 이 남자는 바로 이 산과 성질이 비교가 되고 이 여자는 겉은 조용한 안에는 양이 두 개나 품고 있는 이 물에 비교가 되죠. 그래서 여자는 아주 겉은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흐르는 강물 속에는 힘찬 물살이 내려가듯이 여자의 본성은 열기가 강하고 화기가 강한 그런 게 여성의 본성이고 남자는 겉은 울퉁불퉁하고 성질도 거칠고 하지만 그 속에는 음이나 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산과 같은 게 바로 남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와 남자는 벌써 모양새뿐만 아니라 그 속성도 다르고 그 타고난 기질이 다름으로 인해서 약을 쓴다든가 아니면 우리 여자와 남자의 잘 일어날 수 있는 질병도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최근에는 중년부인들이 화병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화병의 발병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화병은 즉 화여에서 생기는 것으로 네. 이 화가 생기는 위치는 잠깐만 이 그림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람을 이렇게 모양새는 없지만 그려본다면은 요 배꼽이 있고 우리 요 심장이 있습니다. 이걸 상, 하로 네.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은 네. 우리 몸에 심장에 있는 37.5도의 피가 이 하체로 골고루 손발로 골고루 잘 내려오게 되게 되면은 내 몸이 따뜻하고 아주 편안하고
기분이 상쾌한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어떠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및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이 심장에 있는 피가 내려오다가 이 역류하게 되고 이까지 아래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위로는 열이 나고 네. 아래로는 뜨신 피가 못 내려옴으로 인해서 차가워지죠. 네. 이렇게 되면은 심장도 위에 있고 얼굴도 위에 있고 눈도 머리도 가슴도 다 위에 있습니다. 네. 위에는 열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주로 생기고 네. 아래로는 냉해서 차가워서 생기는 병, 즉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 아랫배에는 앞에는 백가죽이 있고 네. 이 백가죽이 차워지게 되면은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게 되면은 그게 통증을 야기하는 게 일종의 복통, 네. 긴장통이고 네. 그 속에는 또 방광이 들었습니다. 그 이 방광이 차가워지게 되면은 그 방광 속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이 방광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빈뇨 현상을 느낀다든가 네. 또 그 뒤쪽에는 여자분들은 자궁이 있죠. 네. 이 자궁에 또 병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부인병, 특히 냉이라든가 생리불순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그 뒤쪽에는 또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이 차가워지게 되면은 변비나 설사 등등 대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 생기고 또 그 뒤쪽은 허리가 있죠. 그러면 이 허리가 차가워져서 생기는 질환이 바로 요통, 그리고 그게 지나치면 디스크라든가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골반통, 또 아래쪽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관절에 탈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위쪽에는 심장에 열을 받아서 나타나는 정상으로는 불안, 저조, 그리고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든가 잘 놀랜다든가 또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는 또 불면증, 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흉만감, 이러한 현상은 가슴 심장에 열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또 우리 마음에는 7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네. 그 7가지 감정을 한번 써보기도록 합시다. 네. 예. 우리가 웃고 썩내고 그리고 슬퍼하고 놀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즐거움, 웃는다는 우리 감정입니다. 네. 이 사람이 웃고 즐거워지게 되면은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사람이 나태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 노는 썽을 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썽을 내게 되면은 첫째 얼굴이 붉어지죠. 네. 얼굴이 붉어지면서 기가 상충하고 심하면 코피가 난다든가 네. 아니면은 뇌출혈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야기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걱정, 근심,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심, 그리고 많은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출세 걱정, 이런 많은 걱정으로 인해서 이걸 지나치게 되면은 내 몸에 생기가 맺히게 됩니다. 네. 결해진다는 건데 네. 내 기운이 울체되고 네. 이게 순조롭게 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막힌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눈물이 물이 흐르다가 네. 고이게 되면은 막히죠, 그죠? 네. 막히면 그게 넘쳐 흐르듯이 네. 내 속에 마음을 걱정을 한다든가 근심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 기운이 이렇게 울체되고 막히게 돼요. 네. 이렇게 생기는 게 바로 울화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화병이라 하면은 보통 이 썩내는 거와 그리고 많은 근심 걱정,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깊은 정신적인 살아가는 데 대한 걱정이라든가 네.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신경화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다른 감정으로는 네. 슬퍼한다는 거, 네. 사람이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든가 뭔가 슬픈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면은 내 기가 소실되고 기가 소모가 되고 태워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슬퍼지게 되면은 맥이 없고 사람이 우울하고 사람이 깔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또 두 가지가 남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 우리가 벌벌 떤다. 네.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게 지나치면 발이 붙어서 꼼짝도 안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은 기가 처져서 움직이기가 사람이 힘들어지는 상태로 기가 처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갑자기 갑자기 뒤에서 뭐 놀라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전화 소리, 벨 소리에 아니면은 뭐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사태에 이래 놀라는 현상이 우리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사람이 놀랄 때는 내 몸이 아마 느껴보시겠지만 짜릿한 감을 느끼면서 네. 기운이 완전히 분산되는 그런 현상을 맛보게 되고 네. 실제로 내 기운이 분산되는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감정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적절히 있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네. 이게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체에는 질병으로 연결되죠. 네, 그렇군요. 이러한 합병들이 어떤 구체적인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증상은 우리 화병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첫째, 우리 이 심장은 말 그대로 우리 심장의 표현을 이 하트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하트 표현은 이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 이 하트라 하는 이 그림을 그려놓게 되면은 심장을 의미하고 또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한방에서는 이 심장은 마음을 만들어내고 이 마음이 변화를 조절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음도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심장이 맥박수가 빨라지게 되면은 마음도 급해지고 조급해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반영돼요. 그래서 이 화병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은 이 심장에 이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맥이 빨라진다든가 불안, 초조, 심계항진 또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어지러운 현상 또 두통 현상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가 속쓰림, 위장장애 이런 현상을 주로 호소하면서 대개 신경화병이 많은 사람들은 살도 찌지 않고 우리 시골에서 보통 막 깡다구만 남았다는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 이런 화병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화병에 좀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화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째, 심장에 열을 받아서 오는 병이니까 심장에 열을 받게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노 하면은 아까도 그림 그렸다시피 이 상체 심장이 있는 상부에 심장에 있는 37.5도나 되는 그 뜨거운 피가 골고루 분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장 자체가 과열되는 현상을 쉽게 말해서 화병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 부위 위쪽에 몰려있는 열기를 아래쪽으로 골고루 분산시켜 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치료 방법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여러 가지가 그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 뭐니 해도 운동이 최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 손을 쓰게 되면은 이 손가락에 피가 모이게 되고 머리를 쓰게 되면은 이 머리로 피가 고이게 돼요. 그래서 이 발을 쓰게 되면은 피가 발로 배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피가 뜨거운 피가 아래로 내려오게 하려면은 하체를 많이 쓰는 운동, 즉 조깅, 그리고 수영, 제자리 뛰기 여러 가지 하체 운동을 많이 해주는 운동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걱정을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 신체에 말초 혈관이 수축이 된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말초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많은 피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심장의 위쪽에 피는 더욱더 울열이 되고 더욱더 그쪽엔 열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혈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고 하면은 첫째, 내 혈관을 따뜻하게 해주는 네. 이 하초를 따뜻하게 해주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을 써주면 좋은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요법이 있겠고 네. 또 집에서 인위적으로 아랫배와 발을 찜질을 해서 따시게 한다든가 네. 또 여러 가지 내 아랫배를 데펴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겠죠. 네. 예, 그런 음식에는 어떤 게 있노 하면은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는 대개 파, 양파, 무, 그리고 된장, 콩 이게 아주 따신 음식이에요.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쌀도 따신 음식이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부자, 인삼 이런 것도 따신 음식이죠. 그런데 가장 여자들에게 하복부를 데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음식으로는 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물며 한방에서는 이 쑥을 성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여자들에게는 아주 좋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약인데 왜 성약이라고 하노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의 열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자궁이 아래쪽에 있죠. 방광도 아래쪽에 있고 엉덩이도 아래쪽에 있고 허리도 아래쪽에 있고 여자는 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유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복부에 여러 가지 질환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이 부위를 뜨시게 한다는 것은 이 부위에 혈액을 잘 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쑥이 이놈의 쑥이 하체 하복부로 피를 잘 가게 해줌으로 해서 내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고 네. 그만치 하복부가 따뜻해진 것만치 위쪽은 서늘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심장이 부하가 덜 걸리겠고 그러고 무리가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러면 심장화합병이라는 그 내용 자체도 벌써 이 쑥을 먹음으로 해서 네. 좋아질 수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운동을 하는 데는 크게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운동이 있고 우리 몸을 직접 활동을 해서 하는 네. 육체적인 운동이 있죠. 이 정신적인 운동에는 대개 어떤 게 있나 하면은 단전호흡이라든가 아니면 선법 또 종교 이런 게 하나의 정신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운동적인 육체적인 운동은 달리기, 수영, 등산, 조깅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떨어질 수 없는 게 이 이치예요. 사실 정신과 육체가 따로 분리가 되었다면은 예. 그 정신은 정신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이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귀신을 하겠죠. 또 정신이 없는 육체는 그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체라고 하지요. 네. 이 시체와 귀신은 이거는 우리 인간사에서는 이거는 벌써 멀어진 거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육체라면은 내 육체는 정신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 정신이 사는 집이 편안하게 되면은 그 속에 사는 정신도 아주 편안하겠죠. 그래서 우리 약을 쓰는 목적과 운동을 하는 육체적 운동을 하는 목적은 정신이 쉬는 그 집인 내 육체를 튼튼하게 하고 또 더 여유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정신을 치료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면 선생님 한방적으로 어떤 처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 한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물론 이 화병은 하루아침에 오는 병은 절대 아닙니다. 대개 이 화병 있는 주부를 진찰을 하게 된다든가 우리 한의원에서 만나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시부모님을 모신다든가 아니면은 남편이 대화가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식이 애를 먹인다든가 또 여러 가지 집안에 우환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본래 성질이 좀 나쁘게 말하자면 좀 좁아 터졌다든가 네. 좀 신경이 예민한 편협된 예,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런 분에 있어서 그런 분에 한해서 누적된 그런 아까 말했듯이 우리 내 마음 감정 7가지의 감정을 잘 못 다스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한방에서는 이게 첫째 화병이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대개 사춘기가 아닌데 화가 생긴다는 것은 내 몸에 순환이 맥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랑에 물이 흐르다가 고이게 되면은 썩어요. 썩으면은 거기에서 뜨끈뜨끈하게 열이 납니다. 또 내 몸에 비닐을 덮어 쓰게 되면은 답답하고 뜨거운 현상이 나타나요. 모든 우리 자연의 환경에 기운이 흐르다가 막히게 되면은 열이 나요. 그래서 화는 말 그대로 열이에요. 이 열이란 것은 순환이 막혔기 때문에 나는 열이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떫어주는 게 주약이에요. 실제적으로 우황청심환이라든가 사양이 들어간 약재라든가 이런 것도 내 기운이 갑자기 막히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막혀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현상이 바로 뇌출혈이죠. 이런 상태에서 떫어주는 약이 바로 우황청심이고 그 속에 주작용을 하는 게 바로 떫어주는데 최고 좋은 약이 보통 사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양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도라지, 여자들에게는 주로 향부자라는 게 또 약이 있고 네. 또 석창포, 우리 머리 감는 창포가 있죠. 네. 이런 게 그 모양새가 그 성질이 맥히는 걸 떫어주고 하는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한 성질을 가진 약재예요. 그걸 우리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해서 이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의술이고 의학인 것입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쓰게 되고 또 아주 심한 사람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나서려고 하지 말고 예. 좀 장기적으로 네. 운동요법과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랫배를 꾸준하게 데펴줄 수 있는 방법과 또 식이요법으로서 내 하초를 데펴주고 또 건강을 찾게 해주는 그런 식이요법과 그리고 사람이 웃고 즐겁게 살게 되면요 내 몸에 혈관이라든가 신경이 아주 편안하고 혈관이 이완이 된답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화병이라는 것은 혈관이 위축되고 내 기운이 가는 길이 막히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니까 내가 웃음으로 인해서 혈관을 느슨하게 해주고 느슨하게 해주면은 그 속에 피가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겠지요. 네. 그래서 웃고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네. 이게 바로 화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약 중에 명약이 웃으면서 삽시다. 또 운동하며 삽시다. 운동 중에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체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을 합시다. 이게 바로 한방적으로 처치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환자분 이제 시청자분께 뭐 약을 쓴다든가 침을 넣는다든가 치료해주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화병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떤 식이요법과 어떤 집에서 처치법이 있겠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으며 또 그런 이야기를 이때까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까지 화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병은 몸과 마음이 허약할 때 생기는 병이니까요.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일에 대처한다면 화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강백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햇볕이 점차 따가워지면서 우리 여성분들 한 번쯤 피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김이나 주근깨, 여드름, 특히 주부님들이 많이 겪고 계시는 습진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건강백세에서는 대구 한의사의 건강홍보위원 손창수 원장님께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네. 특히 주부님들이 많이 겪고 계시는 습진은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네, 주부 습진요. 네. 예, 이게 주부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주부 습진이라고 하지, 이 남자도 안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남자도 생기고, 아기도 생기고, 어른도 생기고, 네. 이거 뭐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데, 네. 유독 가정 주부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 주부 습진이라고 해요. 네.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뭐 손으로 네. 화학 세제도 만지게 되고, 또 고무장갑도 끼워야 뭐 김치도 네. 담그고 빨래도 하고, 이 여러 가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장갑을 끼는데, 그 고무장갑 자체가 우리 손에 자극을 주게 되고, 또 하이타이라든가 소위 세제, 화학 세제가 이 독한 게 많이 나와요. 그걸 우리 피부에 이렇게 닿게 되면은 정상적인 손도 탈이 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인체에 뭔가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내 손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자의 네. 그런 분에 한해서 더욱더 심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군요. 보통 그 습진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있으면 그 어떤 세제, 그 합성 세제로부터 어떤 그 피부가 습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장갑을 낄 때 고무장갑을 꼈었을 때도 발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거는 왜 그러노 하면은, 우리 네. 이 손은 네. 나무로 말하자면은, 가지에 예, 해당하는 건가요? 이 가지에, 이 손은 이 나무의 가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 뿌리와 나무 본 둥지는, 우리의 오장육부와 내 속을 비유할 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상해져 있고 손상이 되어가 있으면은 이 나무 가지가 좋을 리가 없겠지요. 네, 또 그렇게 다 같은 가지라도 건강한 가지는 네. 조그만 자극을 받더라도 손상을 덜 입는 게 이치겠죠. 네. 그런데 내 뿌리가 지금 뿌리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 가지가 좀 약하고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물질, 독한 물질, 즉 내 이 가지를 호흡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고무를 덮어 씌운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점점 병이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가정주부분들은 특히 내 속병이 있고 위장이 안 좋다든가 근본적으로 내 신체에 질환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더욱더 많이 오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습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 하세요. 예. 우리 섭이라는 게 있지요. 네. 이 섭은 보통 습하다, 꿉꿉하다, 눅눅하다 이런 네. 의미가 있고, 즉 수분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습하다는 것은 우리 신체를, 우리 피부를 자연에 비교한다면은 네. 우리 땅과 비교가 됩니다. 땅, 그렇군요. 예, 땅, 토양, 네. 예, 이 토양과 피부, 네. 그러고 육질, 네. 근육, 피부, 육질 이거와 자연에서는 땅과 토양의 비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땅이 습하고 토양이 습한 것은 내 피부가 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질이 많이 고이게 되어 좀 비만해진다든가 네. 그렇게 되면 기혈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죠? 네. 그게 바로 우리 신체가 습하다고 합니다. 땅이 실제로 습하게 되면은 거기에 물이 잘 안 빠지고, 네. 물이 잘 안 빠지게 되면은 그 속에 곰팡이도 썰고, 네. 팔이, 모기도 끌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거기가 썩습니다. 썩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게 바로 진이군요. 습진이죠. 그러니까 이 습진은 습진인데 특히 주부들 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주부 습진이라 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이 습진을 우리 더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 드린다면은 이거는 체질적인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물이 잘 안 빠지는 토양이 썩듯이 내 신체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네. 기혈순환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되면은 네. 그게 고이고 고임이 되면 쉽게 감염이 될 거고 네. 감염이 되고 그게 짓무르게 될 거고 네. 그게 바로 습진의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습진이라는 병인데 실제적으로 이 습진은 치료하는 약제가 현대의학적으로 발라서 치료하는 약제는 별로 현재 효과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래서 예. 이러한 습진 질환에는 내과적인 치료와 속을 즉 내 몸의 저항력이 약하고 순환이 안 될 그런 조건이 된 내 신체를 치료하게 되게 되면은 이 습진은 저절로 치료가 되지요. 네, 그러면 그 습진의 근본 원인이 그럼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서 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요. 이 모든 병은 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에 기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하나 병마다 그럼 왜 잘 되는 혈액순환이 네. 왜 안 되는지 네. 어떻게 잘 안 되는지 그게 있거든요. 네. 이 섭진이라는 것은 특히 내 몸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내 몸의 섭을 주관하는 장기가 우리 이 비위장입니다. 비위장. 이 비장과 위장을 말합니다. 네. 이거는 보통 말해서 우리 소화기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네. 이 비위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은 내 몸에 섭을 잘 빼줄 수 있는 신진대사라든가 이런 게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네. 세포, 피부, 네. 세포 하나하나가 문드러진다든가 진리게진다든가 좀 부패되는 현상을 바로 섭진이라 하죠. 선생님께서 주부습진이라고 특징을 주셨는데 주부습진의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습진은 말 그대로 습한 현상입니다. 습해서 습한 썩는 현상. 현상이기 네. 때문에 손바닥이 갈라진다든가 네. 아니면은 손바닥이 허물이 벗겨지고 네. 또 그게 손가락이나 딱딱해지나요? 딱딱해지기도 네. 하고 허물도 벗겨지고 네. 또 진물이 나기도 하고 네. 건지럽기도 하고 또 심한 사람은 통증도 생기는 게 이 주증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한방요법으로 집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집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내 몸이 건강해야 이런 섭해서 썩는 질환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 몸을 건강을 찾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네. 그 차후에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네. 우선 손을 청결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집에 가면 약국에 가면 이 소다를 팝니다. 소다하는 거 네. 혹시 우리 어릴 때 빵 구워 먹는 네, 가성소다 예, 중조라는 게 있어요. 네, 탄산나트륨 말씀하시는 네, 탄산나트륨. 예. 이걸 맥주컵 한 컵에 우리 밥 숟갈 한 네. 숟갈 정도로 넣어서 따뜻하게 녹여서 그걸 손을 씻어준다든가 네. 그리고 비누라든가 독한 그런 화학세제로부터 네. 좀 피하는 게 좋겠고 네. 또 이 가죽장갑, 특히 비닐장갑 네. 이런 고무장갑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끼게 되게 되면은 이 손이 숨을 못 쉬게 돼요. 네. 이 손이 숨을 못 쉰다는 것은 피부의 주 목적은 땀을 나게 하고 네. 또 우리 피부는 폐와 코와 대장과 피부는 한 가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한 통속이에요. 네. 이 말은 폐가 하는 행위와 기능과 대장이 하는 기능과 피부가 하는 기능, 코가 하는 기능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본적인 기능이 예, 같다는 대표적으로 말씀이죠? 우리 폐는 네. 호흡을 하여 공기를 갖다가 배설하는 그런 네. 그 열을 배설하고 또 네. 너무 내가 몸이 차면은 네. 열을 차단하여 배설을 막게 하고 또 대장에는 대변이 찌꺼기가 많이 차이게 되면은 이걸 배설하는 그런 네. 기능이 있고 우리 피부는 땀이라든가 피 속의 노폐물을 네. 체표 이 피부를 땅구멍을 통해서 배설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런 기능이 있는 이 피부에, 손에도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가 없는 곳은 없으니까 네. 이 손에 있는 이 피부가 가죽 고무 장갑으로 네. 호흡을 못 하게 되니까 네. 그 속에 쉽게 더 감염이 되고 기능이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가 또 세제를 만지고 네. 또 반복적인 여러 가지 뭐 퐁퐁 같은 이런 거 안 만질 수가 없으니까 주부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주부 섭진에 나환이 되기 쉽고 또 아주 잘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네. 예. 그래도 그 주부님들은 빨래와 설거지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해야 되는데 예. 그럼 근본적으로 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장갑 벗고 속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장갑 속에 항상 면장갑을 하나 끼는 게 좋지요. 네, 왜 그러노 하면은 예, 면장갑을 찐다는 것은 땀도 흡수가 되고 네. 이 손이 피부가 네. 숨을 쉴 수 있고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즉 환기가 되고 기분이 좋은 상태의 피부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사람도 똑같이 이런 뭐 좁은 공간에 네. 뭐 비닐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답답하게 창문을 걷어 잠근다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더 뭐 질병에 쉽게 네. 생기듯이 내 손가락도 공기가 잘 통하고 기분 좋게 해주면 덜 병이 생기겠죠. 네.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고무 장갑을 끼더라도 그 속에는 면 장갑을 끼고 또 퐁퐁이라든가 좀 독성이 강한 세제를 만질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바로 닿는 걸 피하고 또 네. 설사 만졌다 하면은 바로 나와서 씻어주고 물에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소다 중조 네. 수에 네. 희석된 물에 손을 헹궈주는 이러한 그 헹궈주는 이치는 네. 바로 이 소다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는 알카리성 음식이고 네.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이게 네. 이 내 피부가 망가지고 시들고 그러고 이 썩는다는 것은 일종의 산성화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알카리성화를 해주게 되면은 좋겠죠. 네. 이 소다는 알카리성 음식이니까 우리가 손을 씻겨주면은 산성화되는 산성화 물질을 만졌더라도 네. 아무래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이 손가락 무좀이 있다든가 무좀도 손가락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습진과 무좀은 근본 원인은 아주 유사합니다. 양방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이 습진은 실제적인 균이 네. 없을 수도 있고 네. 또 진균이라든가 이런 게 서식하여 나타날 수도 있는 반면에 네. 이 무좀은 무좀균이라는 게 네. 내 악조건인 곳에 무좀균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습한 손가락에 달라붙는 게 발가락에 달라붙는 게 무좀이거든요. 네. 그래서 손가락에 내 신체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습진도 오게 되고 이 무좀도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무좀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손가락이 손톱이 상해지는 현상도 네. 덜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미묘한. 어려울 때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치료하는 것은 이 무좀균을 죽인다기보다는 네. 이 습진을 야기하는 진균을 죽인다기보다는 네. 이 균이 살 수 없는 환경 조건, 즉 깨끗한 땅에 네. 물이 흐르는 아주 깨끗한 깊은 산에 물이 콸콸 소나기가 와서 장마가 지나가고 난 뒤에 도랑에 보면은 모기도 없고 파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곰팡이도 없어요. 네. 바로 그런 상태로 내 몸에 이 뜨신 피가 손가락으로 잘 가게 해주게 되면은 네. 바로 이 습진과 무좀균이 살 수 없겠죠. 그죠? 자연 치유가 그렇지. 된다는 그게 바로 말씀이군요.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우리 시내가에 물이 안 흐르고 고인데 팔이 목이 썰어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충제로 목이 팔이 죽이고 네.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면은 그 부위가 깨끗하게 되겠죠. 네, 그럼 모기 파리를 죽이는 개념으로서는 그게 연고제, 옷에 좋은 연고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걸 발라주시고 또 좋은 물을 깨끗한 물로 그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리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도록 내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주부 습진 말고도 네.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여성 그 피부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기미나 주근깨, 여드름 같은 걸로 여성들이 한 번쯤은 피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피부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성들 피부, 여자들만의 관심거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자분들은 이 피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물론 남자는 출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인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도 키우고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출세가 중요하다면은, 여자는 그러한 남성을, 나쁘게 말하면 꼬신달까, 아니면은 그러한 남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잘 보여야 되니까, 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게 일종의 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피부가 이쁜 것은 곧 나의 미인 네.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피부를 깨끗하고 질병에서 시달리는 것을 쉽게 나설 수 있는 게 네. 가장 좋은 미용법이고, 위에 보면은 여성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네, 피부의 그렇습니다.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부를 여성들의 가장 많은 피부 질환은 우선 기미, 네. 그리고 여드름, 네. 또 뭐가 있나 하면은 요즘 우리 좋은 화장품이 자주 네. 바뀌고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화장품은 아무리 좋으면 못합니까? 이 도화지, 이 그림 종이가 네. 잘 받쳐줘야 되는데, 병이 들어서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네. 전날 수박 한 도 조각 먹고, 음료수 먹고, 고마 밥 한 그릇 먹고 이래 자고 나면은 푸석하게, 네, 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죽어서 네. 둥둥 뜨게 되면은 네. 퉁퉁 불어가 있고 푸석하게 헤어져 있는 네. 그러한 상이 바로 이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이 네. 바로 얼굴 부종이고, 네. 또 어떤 게 있노 하면은 우리와 죽을게, 네. 또 노인네분은 우리 검버섯이라 하는 일종의 그 피부 질환, 네. 이런 등등이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임산부에게 기미가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맞는 말인지 어떤지 잘 예. 모르겠네요. 이 기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방에서는 이 풍자라 합니다. 풍자. 예, 이걸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바람풍, 이 정자를 안 써서 네. 예, 풍자, 이 찌를 자자, 네. 가시 자자로 찌른다는 뜻인데, 풍에 찔렸다고 이야기하지요. 쉽게 말하자면 풍이라는 것은 치받치는 현상, 기가 역상하는 현상을 이 풍이라 한방에서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바람 맞았다, 중풍 걸렸다 하면은 기가 역상해서 머리에 기가 역상하다 보니까 혈관이 충혈돼 가지고 터지는 게 뇌출혈이죠. 네. 그래서 그걸 중풍이라 그래요. 네. 이 얼굴에 전번 시간에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 상체가 차고 글로 갈 혈액이 역류하여 상부에 열이 많이 치받치게 되면은 이게 바로 풍적인 현상이죠. 이게 얼굴에 가서 항상 얼굴이 붉어지고 혈관이 팽창되고 울혈이 많이 돼 있다가 네. 바깥 태양 광선에 아주 강한 자외선에 쪼이게 되게 되면은 이 피부가 사멸되는 현상이죠. 쉽게 말하자면은 피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가 아주 악조건에 괴로워져 있다가 그나마 자외선을 쪼이게 되니까 더 힘들어서 살지 못해서 일종의 죽음 반점같이 나타나는 게 바로 기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임신을 할 때는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아기까지 2인분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몸이 건강한 사람은 기미도 안 생기겠죠. 임신을 해도. 아무래도 내 몸이 쇠약하다든가 평소 좀 허약하다든가 위장 상태가 좀 안 좋은 분, 재료가 부족하고 내 몸이 뭔가 좀 신차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2인분을 먹이 살리다 보니까 내 몸의 병적인 상태, 즉 바란스가 깨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얼굴에 열이 상충되어 있다가 따가운 햇빛을 쏘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기미가 온다고 보통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또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은데, 여드름을 짜지 않으면, 여드름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주근깨로 변한다. 그래서 꼭 여드름은 꼭 없애줘야 된다는 예.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인지 어떻습니까? 예, 여드름요. 네. 이 여드름이 생기는 이치를 우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네. 이 피부가 이래 있고 네. 예, 털이 있습니다. 이 털이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고
털 뿌리가 박혀 있는 곳이 땅구멍이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땅구멍이라는 말씀이죠? 예, 여기에 땅구멍이 있습니다. 이 피부 속에 네. 땅구멍이 또 있고 피부가 요 털이 네. 살아나는 이 모공이라 그러죠. 네. 여기에 땅구멍이 다 붙어가 있습니다. 네. 이 부위에 때라든가 찌꺼기 같은 게 막혀가지고 네. 이 막혀가지고 땀이 배설이 밖으로 안 되게 되면은 네. 요 속에서 곰겠지요. 네. 이게 피부가 열에 있으면은 볼록하게 네. 끝이 노릇스름하게 골마가 뻗어롭지 않은 게 일종의 여드름인데 네. 사춘기 때에 이 사춘기 때에 나는 여드름과 사춘기도 아니고 내 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네. 또 내 몸이 신체가 아주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그 여드름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떻게 차이가 예, 있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네. 이 청소년, 이 청년, 네. 이 청년은, 우리 만 18세, 네. 예, 중고등학생, 주로 우리 이제 학생이라고 보통 사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청년 시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은 내가 이제 어린이로 자라다가 갑자기 청소년으로 몸이 갑자기 커지면서 식성이 아주 좋아지게 돼요. 네. 그러면 이 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성이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이 위장에 무리가 와요. 네. 그러면 위장에 무리가 오게 되면 위장에 열이 생깁니다. 네. 그 위장에 열이 생기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열이라 하는 성질은 항상 위로 가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열이 위로 올라와서 위에 있는 얼굴에 맺히게 되면은 여기에 땅구멍이 되는 이 부위가 우리와 감기 들어서 열이 나게 되면 코가 뻑뻑합니다. 네. 열이 안 나고 내 몸이 차워져 있을 때는 콧물이 묽어져요. 이 땅구멍에 열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뻑뻑하게 네. 굳어지게 되면서 땀의 분비가 잘 안 되겠지요. 네. 그럼 쉽게 곪겠지요. 그리고 쉽게 감염이 돼가지고 균이 쉽게 감염이 돼서 이 부분이 염증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사춘기 때 일시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그 식사량과 네. 그걸 감당을 갑자기 못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열에 의해서 오는 사춘기 때의 여드름, 청춘의 꽃이라고 하지요. 네. 이거는 내 성장이 어느 정도 먹게 되고 이제 성장 속도라든가 식성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들 때가 되면은 이 정상을 찾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이고 이 청춘의 꽃이라고 우리 좋게 미화하는 그런 여드름이고, 네. 그런데 이거는 신경 크게 쓸 거 없지만은 우리가 보통 아가씨들과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나타나는 그런 주부들의 네. 오늘 주제가 주부 섭진이고 주부 피부 질환이니까 이 주부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그 여드름을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이 주부들이 나타나는 염증은 어떤 거 하면은 이 열이 나서 나는 거는 이런 이치와 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이게 밥이 많이 먹어서 내가 성장 발육이 왕성해서 식성이 땡겨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신랑이 애를 먹인다든가 아니면은 오늘 할 거 안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 것 쪽에서 가계부 쓴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번 시간에 이야기 들었다시피 자꾸 열을 네. 우리 손가락을 쓰면은 피가 손에 오듯이 네. 다리를 쓰면은 다리가 피로 가듯이 네. 이 머리를 자꾸 굴리거든요. 집에 앉아서. 네. 그렇다고 뭐 논에 갈 일도 없고 아니면은 뭐 노동일 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 물론 주부분들이 밥 드시고 나면은 집에서 가정일 집안일 하지만 이건 노동이고 운동이 아니거든요. 또 이거 몇 시까지 끝내놔야지. 이거 끝내고 나면은 우리 또 둘째 막내이 또 학교 갔다 오는데 또 이런 학교 갔다 오게 되면은 이것도 숙제 봐줘야 되지.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뭘 살까? 돈도 부족한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골아픈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열을 울러 끌어올리게 되죠. 네. 그러면 열이 끌어올리게 되면 그 열이 어디 가겠어? 얼굴에 모이게 되면은 네. 얼굴 피부에 이 열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모공에 땀샘에 쉽게 감염이 되고 모공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게 염증성 질환인 그 주부들의 일종의 여드름. 네. 한방에서는 면상이라 그래요. 네. 이거 얼굴 면자로 그래서 네.
염증 창자. 네. 이 글자가 좀 신찮습니다. 앉았으니까. 네. 이 면창, 얼굴에 나는 염증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주부들의 여드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죠. 예. 그럼 그 기미하고 주근깨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기미와 주근깨는 한방에서는 기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풍자라 그러고 예, 풍자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풍자라 그러고 이 주근깨는 작반이라 그래요. 글씨가 참 재미가 있는데 네. 이 작자가 무슨 작자고 하면은 참새 작자예요. 아주 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앉아 반점 반자로 해서 이거 작반이라 그러는데 이 기미는 일종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제 전체적으로 넓게 폭넓게 그리고 세포 자체가 일종의 이 점은 우리가 점은 주근깨 이런 거는 남자도 많이 생기고 주로 어릴 때 성장 발육이 왕성해지게 되면 이게 주근깨가 많이 줄어들어요. 주로 사춘기 이전 소아기에 어린이기에 이 주근깨가 많이 나타나다가 사춘기가 접어들게 되면은 식성이 왕성해지고 내 얼굴에 지방질이 피부에 지방질 공급이 왕성하게 되게 되면은 이 주근깨가 많이 사라져요. 그런 반면에 이 기미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거겠죠. 예. 내가 노쇠되고 늙고 특히 얼굴 세포가 이제 괴사되는 현상. 그거는 내 몸에 질병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근깨와 이 기미는 엄밀히 말해서 조금 생기는 원리와 그 모양새도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그 주근깨, 기미, 그리고 여드름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죠. 이 여자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분은 이 얼굴이 아무리 북극에 가도 네. 우리 얼굴은 안 가려요. 아무리 추운 지방에 가도 얼굴을 안 가리고 물론 남극에서도 얼굴을 안 가리지만은 우리 인간은 얼굴을 안 가리고 아무리 혹한 추운 지방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얼굴은 항상 내놓고 다녀야 되고 내 얼굴이 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마스코트가 되니까 이 얼굴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서도요. 그래서 이 얼굴에 나타나는 질병 중에 우리 기미하고 주근깨 그리고 여드름 이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가정주부들 이 최고 관심사일 것입니다. 예,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자리는 한의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집에서 손수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이야기 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그건 전문가에 가서 이야기할 거는 그거는 차후로 미루도록 합시다. 그럼 집에서 우리 이 기미와 여드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봅시다. 이 기미와 여드름은 엄연히 생기는 이치가 조금 달라요. 여드름은 열이 많아서 염증이 생겨서 썩어서 생기는 병인 반면에 기미는 이 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찌들어 가지고 견디다 못해가 찌들어 괴사된 상태니까 좀 벌써 이미지가 다르지요. 이 여드름에 치료하는 약을 기미에 쓰게 되면은 좀 반대되는 의미가 있겠죠. 이건 식어 있는 질환이고 이거는 벌써 열이 끓어서 염증이 된 상태니까 이거는 기미에 있는 약을 쓰게 되면 염증은 더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따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미가 있는 사람이 여드름이 있는 수가 없어요. 여드름이 많은 사람이 기미도 기미는 상대적으로 적게요. 그러니까 기미하고 여드름은 상반된 개념. 조금 상반된 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뿌리는 내 하복부라든가 하초가 차서 또 내가 노화가 돼가지고 내 몸이 병적인 상태라고는 할 수가 있는데 조금의 생기는 이치와 치료 방법은 조금 상반적인 면에서 살펴보는 게 이 기미와 여드름의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미는 집에 가서 이 기미가 있는 분들은 사실 이 기미는 이제 시들어서 생긴 병이니까 치료가 참 어려워요. 이거는 초창기에 골마서 생기는 병이니까 쉽게 청소만 해주고 감염만 제거해주게 되면 여드름 자체가 흉터는 남을지언정 좀 쉽게 치료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의논하면 아주 쉽게 치료가 돼, 이게.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주로 내 몸에 우선 열을 꺼줄 수 있고 염증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주로 씁니다. 항생제가 염증성을 제거해주고 열을 끄는 해열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생제입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칡차, 네. 칡은 조금 찬 성질이 있어요. 그러고 피부의 모공을 넓혀주어서 땀을 참 원활하게 배설해주게 하는 게 바로 이 칡입니다. 네. 뭐 칡은 아침 우리 조깅 나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하면은 산 밑에서 칡즙도 팔고, 칡이 우리는 쉽게, 우리나라에서 칡은 산이라고 생긴 곳은 칡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네. 가장 흔한 우리 약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칡을 특히 가을에, 겨울이나 그때 시장에 가면 많이 나와요. 그걸 사다가 칼로 네. 깨끗이 씻어서 삐져서 우리 소쿠리 같은데 담아서 말려서 그걸 겨울에 한 줌씩 넣어서 달겨서 먹는 차요법으로 해주면은 여드름은 아주 참 도움을 많이 보게 돼요. 네, 또 알로에, 여러분 아마 이 알로에는 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알로에는 또 화장품으로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나 하면은 이 알로에는 염증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이 아주 강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로에는 한방에서 노해라고 해서 한약재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써놓으면은 내 몸에 열이 난다든가 눈충혈이 쉽게 되고 내 몸에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든가, 그러고 신경 짜증이 잘 나고 내 신경이 흥분이 돼가지고 막 쏘가지가 아주 더러워지고 못 떼지는 그런 상태에 아까 알로에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내 손발도 차고 배도 차고 냉도 있고 조금만 찬바람 쐬면 콧물이 쫄쫄 흐르는 사람은 알로에를 먹으면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약이라 하는 거는 잘 먹으면 보약이고 못 먹으면 사약이 되는 겁니다. 산삼도 내가 잘 먹으면 보약이요, 못 먹으면 독약이 되고, 비상도 옛날 아주 독약이 있죠. 이런 부자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잘 쓰게 되면은 그만한 약이 없고, 또 잘못 쓰게 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아주 극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에는 주로 칡, 이 글자가 이거 좀 이상하죠? 이 칡, 네. 칡이 좋고, 그러고 알로에. 이 칡, 알로에. 또 어떤 게 있노 하면은 염증성 질환에 좋은 게 이 율무가 있죠, 율무. 네. 예. 이 율무는 폐 기능에 아주 좋은 효과를 합니다. 네. 아까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 피부는 폐하고 코하고 대장하고 한 가족입니다. 즉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폐와 대장 기능을 좋게 해주게 되면은 저절로 피부는 고와져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폐질환, 폐기력이 있다든가 폐 천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피부가 아주 물러지고 또 기력이는 아주 건조해지고 바삭하게 돼요. 네. 또 대장이 나빠서 변비가 심한 사람은 피부가 화장발이 안 받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아주 거칠게 돼요. 또 설사가 난다든가 만성 설사를 앓았던 사람들은 피부가 윤기가 없고 아주 또 이게 좀 파시리한 그런 고목나무 껍질과 같은 그런 현상이 되는 게 바로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내 이 피부가 나쁠 때는 폐와 대장, 코, 이 피부를 갖다가 한번 더 살펴보는 기능적인 면을, 건강면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게 좋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이 약재를 이야기 드린 것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의사 입에서 나오니까 약이지, 집에서 이거 구해가서 먹으면은 차고 음식이에요. 건강식품이죠. 예, 식품이죠. 한약이 자연에 널려있는 동식물,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게 집에서 먹으면 음식이고 건강으로 생각해서 먹게 되면 건강 음식이 될 거고, 한의사가 진찰을 해서 그 환자의 부족한 성질이 많이 드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지어드리게 되면 그건 한약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한약이나 음식이나 건강식품은 같은 건데 이걸
의학을 배우고 음식과 동식물의 성질을 파악하는 그런 이치를 배운 한의사가 환자에게 네. 처방을 내리게 되면 그게 한약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집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음식으로 이 여드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첫째, 율무, 칡, 알로에 이런 것은 직접적인 염증 작용이 있는 음식입니다. 네. 또 폐와 또 내 폐에 열이 있다든가 대장에 열이 채여가지고 기능이 조금 항진된다든가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그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치료하는 직접적인 치료제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집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 팩을 하게 되죠. 여성분은. 네. 이 팩을 하는데 팩의 재료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네. 아마 좀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 기미에 쓰는 팩을 쓰게 되면은 병원에 응급실 뛰어가야 될 정도로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아마 좀 뭐 경험이 있겠지만은 우리 살구씨 있죠. 네. 살구씨 기름이라든가 살구씨를 갈아서 팩하는데 쓰는 지로 많이 써요. 네. 근데 그거는 기미에 주로 많이 쓰는데 그걸 여드름에 쓰게 되면은 피부가 좀 특히 약한 사람들은 아마 그걸 이야기했는 사람 몸살 날 겁니다. 네. 괴롭힌다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아주 얼굴을 못 쓰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팩의 재료에도 오이 있죠. 오이도 찬성질에 속합니다. 네. 그래 바깥에 우리 해수욕을 하고 집에 와서 이 손상된 피부, 화상 입은 피부에 우리 오이 하지요. 네. 또 뭐 합니까? 감자. 감자. 예, 이 감자도 찬음식에 속하여. 네. 이 실제적으로 우리 화상에 감자를 쓰지요. 예. 화상은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서 손상된 네. 질환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 오이와 감자를 붙인다든가 갈아서 어겨서 쳐맨다든가 이런 것을 하듯이 그게 성질이 차요. 율무, 칡, 알로에 또 오늘 이야기했는지 오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팩할 때 쓰는 네. 찬 거 또 뭐 있어요? 감자 이런 거는 팩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이것만 쓰게 되면은 좀 팩으로 쓰기가 힘들거든요. 네. 밀가루가 있죠. 네. 이 밀가루가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이래 곰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 대충 잘고 그 구멍에다가 가에 밀가루를 씹어서 이게 붙이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나 하면은 이 밀은 찬성질이에요. 네. 이 밀이 생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 쪽잡아 째졌습니다. 네. 이게 좀 여자의 성기와 좀 비슷하지요. 네. 이 여자입니다, 여자. 예. 밀과 또 이렇게 생긴 것도 보리도 이렇습니다. 네. 이 밀과 보리는 전년도 가을에 씨를 뿌려서 원래 여름에 수확하는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지가 여름에 전딜라 그러면은 지 성질은 차야 전디겠지요. 그렇군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내가 뜨거운데 뜨거운 사람이 더위 싫어합니다. 이 보리와 밀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여름에 자기를 만들어요, 성숙시켜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확을 해서 먹는 게 바로 밀과 보리라는 곡식입니다. 이걸 우리 인체에 응용할 때는 찬성질을 응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밀을 야쿠르트라든가 밀, 감자, 오이 이런 걸 개어서 거기다가 물론 우리 한방에 가면 복령, 이 약진골목 가면 팔아요. 이 복령 같은 거 이걸 섞어서 밀가루 네. 이런 걸 섞어서 팩을 하게 되면은 염증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여드름에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여드름에 반해서 좀 기미에 좋은 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럼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미하고 여드름하고는 생긴 원인도 조금은 차이가 네,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새도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엽증과 이건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색깔만 얼룩덜룩하게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거뭇거뭇해진다 그러죠? 예, 그게? 좀 얼룩덜룩해지게 되는 네. 거죠. 또 이거 아주 하얀 면티에 또 커피 쏟는 그런 같이 네. 아주 보기 싫죠. 네. 여드름도 보기 싫지만 여드름은 조금 우리 한의사뿐만 아니라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 쉬운 좀 네. 그래도 가벼운 병에 속하는데 이 기미는 좀 벌써 쳐다보면은 이걸 어떻게 나서야 될지 참 오래 가는 거니까 네.
이 환자분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집에 가서 주의사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은. 그게 어떤 거 하면은 이 기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 몸이 노화되고 기능이 떨어진 거 네. 그러고 이 기능이 노화되고 떨어지게 만든 것은 걱정,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나쁜 음식으로 인해서 위장 손상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 스스로 찾아서 내가 원인이 뭔지 이걸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게 체크해보는 게 가장 네. 중요할 거고 두 번째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건 일단 뭐 속이 어이랬든 간에 겉을 자극을 해줌으로 해서 좀 줄여보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이 기미는 기능이 식어서 차서 죽어서 오는 거니까 데펴줘야 되겠죠. 네. 그럼 데펴주는 것 대표적인 약재가 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꿀 마사지를 기미에는 꿀 마사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고 사람이 차봐지게 되면 두꺼워져요. 네. 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세상은 물도 차워지기에는 얼음이 되죠. 그렇네요. 예. 고무도 차워지면 딱딱이게 네. 위축이 돼요. 아스팔트도 차워지면 굳어집니다. 네. 이 얼굴 피부도 오랫동안 차봐지고 순환이 안 되고 맥히게 되면 때가 끼게 돼요. 그러면 두꺼워지고 땅구멍도 성글성글하게 돼요. 네. 우리 얼굴 두껍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 얼굴 두꺼운 사람은 그만치 걱정과 근심과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네. 그게 왜 그러나 하면은 내가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열이 올라갑니다. 아깝겠죠. 네. 열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한번 올리고 싶고 또 한번 올리고 싶게 되면 여기에 찌꺼기도 따라 올라가게 돼요. 네. 이 우리 몸속의 찌꺼기는 자연 기계에 비교하자면 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습기가 자꾸 끼게 되면 기계도 녹이 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도 습기가 자꾸 끼게 되면은 녹이 씁니다. 그 녹이 바로 우리 몸에는 담이라 하죠. 네. 우리 폐 기관지에 끼어서 캣 끓으면 나오는 것은 객담이고 네. 머릿속에 담이 끼 있는 것은 이거는 머리 두담이겠죠. 얼굴 요 피부 속에서도 녹이 쓸고 담이 생기겠죠. 네. 그러기 오래되면은 그 부위가 순환이 안 되고 썩겠죠. 그러면 네. 염증도 오겠죠. 네. 또 염증도 올 수도 있고 어떤 반면에 세포 죽기도 하겠죠. 네. 그러면 기미도 올 수 있고 염증 여드름도 올 수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는 어느 정도 같다는 뜻입니다. 기미나 네. 여드름이나.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사람이 이 기미는 이 사람이 욕심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세포가 죽어서 온